그러면 이제 천마가 그렇게 뇌혈관, 뇌졸중 등이라든지 기억력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은 다 알려져 있고 동의보감 그리고 본초강박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저는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산청이라든지 함양 그리고 멀리 이제 경기도 안성 등에서 사실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면 특히 저는 이제 기농기촌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현장 교육은 솔직히 머슴살이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딸기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그 일회성, 단타성으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한 사이클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이 천만은 또 한번 심어 놓으면은 이제 한 2, 3년 이제 원목만 교체를 하면은 지속적으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토양 조건이고 온도, 환경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재배 기술은 중요하지만 하여튼 기본 조건이 안 되면 시작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시설작물과는 달리 조금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시작하시기는 기술만 있으면 좀 용이하다 하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든지 섣불리 시작하시면 위험성이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에 관한 재배법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았다고 뭐 서성도 아닙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재배법이고 모든 것이 왕도도 없습니다. 단지 얼마나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병 발생을 또 줄이면서 잘 재배하는가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돌려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아래에 뭐 좀 이상한 게 떠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 뭐 체크하라 이런 거 뜹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낙차스. 자 그러면 천마에 이제 재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토양인데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그 뭐 토양이 없습니다. 따로 토양이 없다는 말씀은 어떤 뭐 식양토나 양토나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이제 사실은 원목이라는 그 참나무 있잖아. 참나무가 보다는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뽕나무에 이제 이 균을 접종을 하는 겁니다. 처음 들으셨죠? 균을 접종합니다. 그래서 균을 접종해서 이 균이 자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 형성하는 게 뭐냐? 이게 천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일반 마 하면은 사양질이나 사토에 재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길쭉한 거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요 점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목에 이제 종균을 이제 접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자생적으로 우리 송이버섯 있지 않습니까? 송이버섯처럼 뭐 그냥 자생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소위 엄청 큰 이런 천마가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균을 이제 접종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활착이 그러니까 균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원목이라 가정하면 원목에 이제 균을 접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균 접종하는 거 표고버섯이나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요즘은 이제 배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배지에 또 하는 게 있는데 천마는 배지에 거의 안 합니다. 이것도 뭐 활성화되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뽕나무를 사실 거의 재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뽕나무를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에 이렇게 원목에 이제 균을 접종을 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산이죠. 임야, 임야 산입니다. 산에
이제 이렇게 쫙 깔아 놓는 거죠. 펼쳐 놓으면 거기에 슬이 살짝 이제 낙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살짝 묻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균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보습, 수분도 이제 유지되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천마를 이제 재배할 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뽕나무에 이제 버섯균을 접종을 하는데, 토양 속에 토양이 있으면 이제 토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원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목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균을 요 접종을 다 했으니까 이제 토양 속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토양 속에 이제 균이 번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활착되고 정식되는 거죠. 활착. 정식이란 말은 활착은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고, 정식은 이제 이 개체수가 확 증가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뽕나무 그 접종 과정은 굳이 또 뭐 제가 뭐 설명드리기 뭐 하고, 배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뽕나무를 쓰는데 이 참나무를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균사를 배양할 때는 또 배지 중에서 참나무 톱밥으로 가지고 이제 배지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제 인터넷이나 또는 그 농촌진흥청에 나온 자료를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지를 만들 때는 그 물하고 먼저 전기는 중요한 게, 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시작해요. 배지 만들기. 그 배지를 만드는 거는 맨 처음에 이제 물 1리터, 물 1리터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 아시죠? 싹 틔운 거 몰트라고 하죠. 요거 이제 20g, 그 다음에 효모 이스트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2g. 효모 한글하고 영어로 바꿔서 이거 좀 거시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균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탕이죠. 예. 그 다음에 포도당. 이게 설탕은 검정 설탕이나 갈색 설탕이나 흰 설탕 중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갈색 설탕을 많이 쓰는데, 뭐 흰 설탕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을 또 추가를 합니다. 포도당은 20g 정도 하면 됩니다. 20g 하고, 요거를 이제 설탕이나 사실은 포도당 설탕이 돼 있는 설탕 또는 포도당, 요 두 중에 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20g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구하기 쉬운 거는 이 설탕이 쉽죠. 그래서 뭐 포도당을 하시든 뭘 하시든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한천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한천은 뭐 하는 데 쓰느냐면, 이게 이제 재료들이 이렇게, 이걸 이제 재료라고 하면 재료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 믹스 혼합해서 굳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밀양이 한천이 유명한데, 그 밀양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이걸 이제 굳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굳히는 그 패드 역할을 하는 게 한천입니다. 우뭇가사리에서 나온 거죠, 바다에서. 이걸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혼합해 하시면 이렇게 이제 배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배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균으로 보면 토양이죠. 여기서 제가 균이 뿌리를 내리고 요걸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배합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참나무만 하는 경우 또는 참나무 플러스 버플로만 하는 경우, 요것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는 산청이나 이런 데서는 과거에 이제 그 산에서 그냥 이게 좀 말씀드려야 되나, 그 채취하는 형태였는데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접종해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접종해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장이 되게 돼 있죠, 그죠? 배양 기간이 그 정도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양을 하실 때 이제 제일 균을 이제 배양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온도는 이제 25에서 28도씨 내외가 되면 됩니다. 굼벵이 성충 키울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5도하고 30도 미니멈 최저 온도가 15도 이하가 된다거나 또 30도 이상이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경계 온도 요 25에서 28도는 지켜주시되 이 뭐라 그럴까 범위를 초과하거나 저하되는 온도는 절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꼭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지에 우리가 톱밥이라고 하죠. 톱밥. 뭐 요게 이제 수분이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굼벵이 배지 만들 때도 65%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65% 정도로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잘 자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섯균 자체가 이 pH에 의해서 잘 자라는 속도가 달라지는데, pH는 4.5 정도에서 균사가 이제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보면 주로 이제 산간지, 산간지에 황토가 있는 토양이 pH가 낮고, 밭 토양 같은 데는 이미 6.5, 7 정도 가버립니다. 콩 재배한 것은 8이 넘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주의할 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pH가 이 정도 안 되면 pH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1차적으로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결국은 뽕나무 버섯균을 이제 정식시키는 거니까 활착을 시키고 버섯균을 접종하고 그래서 재배를 한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종 과정 여기까지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수확하느냐 하면 뭐 1년 차부터 수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되면은 수확. 1년 차부터 1년 지났어요. 1년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보통 2, 3년 정도 되면 이 원목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퍼석퍼석해져서 이제 그 더 이상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원목 2, 3년 이 원목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교체하시면 또 지속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목을 수확해서 이제 그냥 뭐 놔두실 수가 없죠. 수확한 이후에는 저장을 해야 됩니다. 가공하는데 고추 건조기라든지 이런 이제 열풍 건조기를 주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생으로 보관하는 거는 한 일주일 열흘, 뭐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정도 이상은 그냥 보관하시면 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건조를 시켜가지고 분말로 한다든지 저백을 짠다든지 해서 이제 그 변성이 없게끔 그렇게 보관하셔서 드시는 방법은 설명드렸고, 재배법은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토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목 준비, 그 다음에 배지 만드는 거, 요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뭐 최소 이거 2시간 이상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히 원리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그리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성공 천마 재배를 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기존의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판로입니다. 판로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로까지도 이제 감안을 하셔서 재배사 면적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